네, 안녕하세요. 기능사 실기 문제를 6주차 1교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오징어 명란알 무침은 시험 시간이 한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자, 갑오징어 명란알 무침 재료는 자, 갑오징어 70g, 명란젓 40g, 무순 내지 실파 30g, 소금 2g, 청주 30ml, 깻잎 1장. 이렇게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재료를 이제 만드는 방법은 무순과 깻잎은 항상 그 찬물에 담궜다가 이제 물기를 이제 제거해 둡니다. 그리고 자, 갑오징어는 이제 껍질을 벗겨서 얇게 이제 포를 뜬 후 일정하게 이제 채를 썹니다. 그래서 이제 껍질을 벗겨서 이제 껍질을 벗길 때 이게 이제 좀 미끈거린다든가 좀 신선하지가 않으면 껍질이 잘 안 벗겨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껍질을 벗길 때 그 소금, 고운 소금을 꽃소금을 좀 손에 좀 문쳐서 이렇게 문지르면 껍질 벗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종은 50도로 데워서 데워놓고 이제 채썬 그 오징어를 이제 거기다 살짝 데칩니다. 살짝 데친다 소리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제 1분 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분이 넘어가면 이제 삶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데친다는 것은 1분 이내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란젓은 그 칼등으로 알만 이제 긁어내어 이제 갑오징어와 소금으로 이제 간에 이제 버무리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릇에 이제 깻잎, 물기 빼는 깻잎을 깔고 갑오징어를 담고 무순을 곁들이면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20분이면 충분히 하죠. 그러고 하는데 유의사항이 있다면은 갑오징어는 잘 손질하여 얇은 껍질도 없도록 깨끗이 이제 벗기는 게 벗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치기 좋게 이제 가늘게 채를 썰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오징어 이런 이제 가늘게 채를 썰 때는 자, 칼질할 때 칼을 자, 이렇게 뭐 야채 쓰듯이 뚜벅뚜벅 쓴 다음에 이게 안 썰어지겠죠. 이럴 때는 이제 이 해물 같은 거는 이제 내 앞으로 칼 끝으로 이렇게 당기면 썰기가 좋을 거예요. 아마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렇게 썰면 아마 가늘게 썰고 또 안전하게 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란젓 껍질을 이제 벗겨내고 알만 이제 사용하게 하는 거고, 무친 후에는 알맞게 이제 간을 이제 맞춰야 되고, 그리고 조리 작품은 만드는 순서는 이제 틀리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최우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숙련된 기능으로 맛을 내야 하므로 조리 작업 시 절대 음식의 맛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럼 채점상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작이 되든가 미완성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급된 재료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요구에 따라서 수량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제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만큼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하도 이제 미완성이 이제 채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참고상으로 그러면 시험에는 갑오징어나 한치 등으로 만드는 요리에 오징어가 사용되지만 영업 시에는 한치가 고급스럽고 이제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 그 한치는 그 시중에 냉동으로 유통되므로 언제든지 이용이 이제 가능하죠.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오징어 명란젓 알무침은 이렇게 하면 20분 안에 충분히 맞춰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생선 모둠에는 자, 붉은 참치. 붉은 참치가 시험치가는 한 30분 정도입니다. 붉은 참치는 한 60g, 광어 3에서 8cm 이상 되는 거한 50g, 그리고 도미살이 50g, 학꽁치가 반마리, 무가 200g, 당근 60g, 자, 무순이 이제 5g, 고추냉이가 10g, 오이가 3분의 1개, 레몬이 8분의 1쪽, 깻잎이 한 4장 정도. 자, 이렇게 이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무순이라든가 깻잎은 찬물에 담궈 두고, 그리고 이제 와사비는 이제 찬물에 개어서 이제 발효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붉은색 참치살은 바닷물 농도의 그 소금물을 만들어서 살짝 헹구어서 면보에 쌓아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기가 쭉 빠지고 이제 그 참치의 간도 배지만은 빛이 좀 광이 생긴다 보인다랄까요? 좀 반짝거린다랄까? 그렇게 이제 바닷물 농도에서 살짝 헹궈서 면보에 쌓아놓으면 발효되면서 거기에 이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강어는 껍질을 이제 제거하고 껍질 이제 강어 같은 거는 납작하니 생선이 이제 두툼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껍질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칼이 칼 끝으로 이제 강어 껍질을 제거하는데 칼 끝으로 여러 번 칼질을 하는 게 한 번에 쭉쭉쭉 이렇게 나가듯이, 그래서 칼 끝이 좀 날카로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껍질을 제거해 놓고, 학꽁치는 이제 손질해서 세장뜨기로 이제 손질하고, 도미는 끄는 물에 껍질 쪽에 이제 끼얹는 겁니다. 도미 같은 경우는 끄는 물을 데치는 게 아니라 끄는 따뜻한 물을 도미 껍질 쪽에다가 끼얹으면 끼얹으면 되고, 손질한 후에는 이제 면보에 쌓아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보에 쌓아 놓는 이유는 이제 안에 있는 수분도 빠지기 위해서, 그리고 숙성도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면보에 쌓아 놓으면 되고, 그리고 무는 얇게 이제 포를 떼서, 무 같은 경우는 무 자체가 둥그러니까 둥근 잔치에서 그대로 돌려깎듯이 무를 돌려깎기 얇게 편을 쓸 때 이제 좀 비칠 정도로 그렇게 얇게 이제 포를 떠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무채가 곱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칼 사용은 중간부터 중간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그 정도 부위에서, 자, 왼손에 물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냥 얇게 무가 얇게 그 비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늘게 채 썰어서 이제 찬물에 담궈 놓고, 당근은 이제 모양을 내는 거죠. 나비 모양이라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실습식, 이거는 이제 당근 나비 모양은 자, 각을 지게 이제 큰 기둥 모양의 각을 지게 해서 각이 나온 다음에 절반을 자르면 이제 그런 삼각형 같은 게 되겠죠, 모양이. 그러면은 자, 삐죽한 쪽, 여기 비슷한 쪽에다 나비의 그 무늬 칼집을 이렇게 날개 모양을 내듯이 드문드문 칼집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게 이제 그런 모양이 잡혀 있으면은, 자, 포를 세워서 이제 포를 뜹니다. 포를 한번 뚝 자르는 게 아니라, 자, 밑에까지 와서 떨어질 듯 말 듯 잘라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두 면이 이제 붙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칼집을 아래 위로 놓고 나서 자 밑에 있는 부분을 기어 올려 놓으면 이제 날개가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찬물에 살짝만 담궈 놓으면은 금방 이제 물을 먹어서 얘가 이제 힘이 생겨. 그렇게 하면은 나비 모양이 되는 거고, 오이는 왕관 모양을 준비한, 오이도 마찬가지. 자 연필 깎듯이 이렇게 술술술 돌려 깎아 가지고 자 돌려 깎아서 두 개의 모양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고, 그래서 접시에다가 이제 얇게 썬 무 갱친 거, 곱게 이제 채친 거를 이제 찬물에 담가서 잠궈 놓으면 좀 살아 있으니까 물기를 빼서 접시에 이제 얇게 썬 물을 이제 보기 좋게 담고, 깻잎을 이제 얹어 손질하는 거, 햇감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담고, 무순과 와사비, 뭐 레몬들을 이제 곁들여서 이제 당근 나비 모양과 오이 왕관으로 장식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는 이거 칼에서 한 번에 쓱 잘라주고, 왜냐면 여러 번 이렇게 술술술 쓸다시피 하면 칼에 이 해가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해 모양이 또 약간의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선회를 이제 다룰 때는 조금 이제 손 동작이 좀 빠르야 되겠죠. 그래서 대신 그 회를 뜰 때는 그 생선 회 칼이 있죠. 그게 오히려 칼도 잘 잡아야 되겠고, 칼을 또 엉성하게 잡으면 또 생선이 밀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쓱 내 앞으로 당기듯이 회를 뜨면 그렇게 회 뜨기는 쉬워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그 주어 요구사항이 있다면은 각 생선을 밑손질을 잘해야 되고, 물을 돌려 깎인 후에 가늘게 채를 좀 잘 썰어야 되고, 당근하고 오이는 이제 모양을 장식해 놓으시면 되고, 거기서 유의사항은 각 어류는 그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이제 밑손질을 이제 잘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각종 그 야채를 먹기 좋게 보기 좋게 장식할 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생선회를 이제 규격에 알맞게 이제 썰어주면 이제 더욱 좋겠고, 그리고 생선의 접시의 색상이 알맞도록, 왜냐면 이제 보기 좋게 모양을 내서 담으면 좋겠죠. 그리고 조리 작품은 그 순서에 틀리지 않게 더욱 더 좋을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상 시험 볼 때는 맛을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채점에서 이제 점수가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과 오작이라든가 미완성이 안 생기게끔, 이거는 뭐 칼만 다룰 줄 알면은 모둠회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어지는 생선과 어울리는 장식을 이제 그래야지 그만큼 이제 그 생선도 돋보이고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도미는 이제 석장뜨기 하고 이제 껍질 쪽에다 뜨거운 물을 부어놓은 게 요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 쪽에다 살 익어버리면 이제 푹 뜨기 힘드니까, 껍질 쪽에다 세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생선의 모둠에 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로 보여요. 자, 그리고 삼치 소금구이는, 삼치 소금구이 같은 경우는 삼치가 이제 160g, 160g이 필요하고, 레몬이 4분의 1개, 그리고 깻잎이 1장, 소금이 30g, 무가 50g, 그리고 우엉 60g, 건다시마가 이제 1장. 건다시마는 이제 항상 한 장이라고 하는 거는 4에서 5cm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용유 이제 10ml, 그리고 진간장이 30ml, 백설탕 30g, 청주가 15ml, 이제 참깨 볶은 거 2g 정도,
대꼬챙이 2개, 기드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나무 꼬챙이, 긴 거 꼬챙이 조리용. 그리고 미림이 10mm, 그리고 식초가 30. 그리고 이제 우엉을 이제 조려야 되기 때문에 우엉은 이제 우엉의 조림장은 이제 우엉 60g에다가 이제 설탕이 2분의 1 티스푼, 뭐 맛술 다시물 2분의 1 티스푼, 청주 1 티스푼, 간장 1 티스푼. 자, 우엉 조림장입니다. 이렇게는 우엉을 손질해서 여기다 이제 조리면 되는 거고. 자, 무 당금초는 식초, 설탕, 소금 약간 해서 물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뭐 물 당금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하는 삼치 소금구이 조리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자, 삼치는 손질해서 이제 세장뜨기, 이제 뼈를 발라내고 소금을 이제 살짝 밑간 해놓으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다시물을 이제 준비하고, 우엉은 칼등으로 껍질을 이렇게 벗긴 후에서 6등분 하여 식초물에 담갔다가 팬에 식용유를 소량 넣어 윤기 나게 볶다가 조림장에 이제 조립니다. 왜냐면 이제 우엉 같은 경우는 자, 식용유가 안 들어가면은 이제 빛이 안 납니다. 우엉을 졸여놔도 윤기가 안 나기 때문에 꼭 식용유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 우엉 조림 같은 거, 우엉 조림만 별도로 반찬으로 할 경우에는, 자, 우엉을 이제 그 생긴 둥근 모양 그냥 썰어서 뭐 적당한 두께로 썰어서, 자, 생으로 하면은 또 이게 색이 잘 안 나고 간이 잘 안 배기 때문에 우엉을 자 데쳐가지고, 자, 우엉을 데쳐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우엉 조림장에 그다가 이제 우엉에다가 이제 식용유, 소량의 식용유는 뭐 볶는데 볶아도 되고, 식용유랑 같이 볶아도 되고, 조림장에다 넣어도 되고. 그래서 우엉 조림에는 식용유가 꼭 들어가야만이 맛 윤기도 나고 식어도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렇게 식용유를 넣고선 거기서 이제 우엉으로 찬으로만 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양념장에다가 식용유 넣고 이제 식용유도 들어가고 조린 다음에는, 자, 마지막에 이제는 거기다 물엿을 다시 넣고 물엿이 없어질 때까지 센 불에서 볶아주면은, 뒤적뒤적 해주면은, 자, 그때는 색이 더 좀 진하게 나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우엉 조림은 이제 찬으로 할 경우에는 우엉 조림은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무는 칼집을 넣어서 소금에 절인 다음 담건초에 담갔다가 이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삼치를 그 꼬챙이에 끼워서 이제 껍질 쪽부터 이제 구워내는 거죠. 구워내면 되고, 그리고 접시에 이제 깻잎을 깔고 이제 삼치를 이제 담은 후 무와 레몬, 우엉을 이제 곁들이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30분, 소요 시간이 30분 정도니까 불 조정만 하고 잘 하면은 뭐 이거는 금방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서는 삼치의 그 요구사항에서는 그 세장뜨기를 한 후 소금을 뿌려가지고 10분에서 20분 후 이제 씻고 다시 이제 이소금을 이제 뿌려 꼬챙이에 끼워서 구이를 하면 되고, 자, 석쇠를 사용할 경우는 이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꼬챙이를 사용해야 되고, 자, 그리고 야채는 각각 초당금 조림을 하면 되고, 자, 구이 그릇에 이제 삼치 구이와 이제 곁들임을 이제 담아내면 이제 완성이 되겠네. 그래서 그래도 유의할 사항으로는 소금은 짜지 않을 만큼만 뿌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마 국물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초담금 국물을 이제 만들어서 초절임을 이제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곁들임을 각각 간이 이제 알맞도록 이제 하는 것도 최선이고, 그리고 이제 겉표면이 타지 않도록 불 조절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빨리 한다 그래서 그러면 겉면에 타버리면은 미완성이고 뭐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불 조정을 잘 해서 생선을 이제 잘 구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조리 순서는 이제 순서대로 하면 더욱 좋을 거고, 그리고 맛보는 건 당연히 안 되겠고, 채점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경우에서 벗어나 거기에 게끔 채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오작이라든가 미완성이 없었으면 이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에서는 그 삼치는 꼬챙이를 이용하여 구워준다. 요거는 혹시 시험에서 할 때는 이제 석쇠나 이런 거 사용하면 이제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대꼬챙이를 이용해서 이제 구워줘야 삼치 소금구이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소고기 간장구이. 소고기 간장구이는 한 20분 정도, 소요 시간이 2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고기 등심이 이제 160g, 160g이 필요하고, 건다시마가 이제 한 장, 통생강이 30g, 그리고 검은 후추가 5g, 그리고 진간장이 50ml, 산초가루가 3g, 청주가 50ml, 그리고 소금 20g, 자, 식용유가 이제 100ml, 그리고 백설탕이 30, 맛술, 맛술이나 미림 50ml고, 그리고 이제 양념간장, 양념간장에서 이제 간장, 맛술, 설탕 2티스푼과 그 다시물 4티스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시험 보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시물을 준비해주면 해야 되겠죠. 다시물을 준비하고, 이제 생강은 가늘게 채 썰어서 찬물에 담가야 돼. 생강을 가늘게 채 썰기 위해서는 편을 생강 껍질을 제거하고 편을 얇게 썰어야만 채가 이제 곱게 나오겠죠. 왜냐면 편이 두꺼워 버리면은 채를 썰어도 채가 굵어 버리니까, 그래서 채를 썰 때는 편으로 먼저 썰어서 채를 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으로 얇게 쓴 다음에 채 썰어서 찬물에 담가도, 그리고 양념 간장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고기는 1.5cm 두께로 손질하여 이제 칼집을 이제 잔잔하게 이제 주고, 소금 후추로 이제 밑간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밑간이 됐으면은 그 10팬에 식용유를 좀 약간 둘러주고, 소고기를 초벌 구이 한 후에 그 양념 간장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발라가면서 이제 익혀줍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70% 정도 익히고, 그리고 소고기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그 접시에 이제 담고, 이제 산초 가루를 이제 뿌리고 생강채를 이제 곁들이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양념장과 그 생강채 이제 미리 준비하는데, 이제 양념장 이제 다래라고 되죠. 일본 용어로는 다래라고 되고, 그리고 생강채를 이제 하리쇼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고기는 너무 얇으면 안 되니까 좀 도톰해야 되니까 1.5cm 정도 두께로를 자르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그리고 팬에서 구이를 한 다음에 60~70% 한 다음에 이제 양념 간장
이제 발라서 이제 발라가면서 구우면서 완성을 하는. 왜냐면 불이 또 세버리면 또 양념이 타버리니까 고기 색이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념장에 넣었을 때는 불 조절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유의해야 될 거는 그 순서는 요리 순서에 틀리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맛보는 절대 안 되고, 채점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이 해서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해야 할 것은 그 소고기는 심줄 등을 손질하여 그 연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소고기가 반쯤 익기 전에 소스를 이제 바르기 시작하고 4분의 3 정도 익은 상태로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썰어서 오른쪽으로 이제 눕히는 것이 이제 원칙이며, 마지막에 그 소스를 한 스푼 정도 골고루 뿌린 후에 산초를 가루를 뿌려주면 이제 이게 아마 마무리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소고기 간장구이가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20분이니까 불 조정만 잘하고 미리 뭐 다시물 준비하고 생강채 하랑 양념장만 준비해 놓으면은, 그래 고기 손질해 놓고 하면 바로 되는 요리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닭 버터구이. 닭 버터구이는 닭고기가 200g, 그리고 양파가 100g, 청피망이 20g, 깻잎 1장, 검은 후추 2g, 버터가 30g, 그리고 소금 2g, 청주가 20ml, 식용유 40ml 정도 이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닭 버터구이 만들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재료를 확인 후에 이제 깻잎은 항상, 왜냐면 깻잎은 찬물에 항상 미리 담궈야 되는 이유는 완성품을 담을 때 깻잎이 시들어지고 깻잎이 신선치가 않으면은, 자, 그 요리를 다 해놨어도 그 깻잎이 신로 인해서 보기가 안 좋게 신선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깻잎은 찬물에 먼저 담가두고, 그래서 중간 정도 돼서 물을 제거해놓고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피망과 양파는 한입 크기로 이제 준비하면 되겠고, 닭은 자 뼈가 있으면은 발라내고 한입 크기로 썰어면 되겠죠. 왜냐 닭은 닭다리가 나올 수도 있고 통닭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뼈를 발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닭의 그 뼈를 바를 때는 요것도 이제 되도록이면 칼이 이제 요것은 이제 본나이프라 그래가지고 작은 뼈 발라내는 본나이프가 이제 그런 뼈를 발라내는 그런 칼의 용도인데, 자, 그런 본나이프로 칼 끝으로 이제 거의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칼 방향은 방향으로 상대방 그 왼손은 가지 않게 항상 후면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칼 가는 쪽으로 손이 가기 때문에 다칠 염려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닭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손질할 때 뼈를 바를 때는 닭이 이제 칼이 안 들을 경우는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시험 볼 때는 칼이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칼이 안 들으면 더 다칠 염려가 높기 때문에 칼은 잘 들을수록 이제 더 다칠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뼈를 바를 때는 항상 신중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팬에서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닭고기를 노릇하게 구운 다음에 끄는 물에 데쳐서 기름기를 이제 제거합니다. 자, 아까도 데친다는 거는 항상 1분 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너무 오래되면 익어버리니까 데치는 거는 1분 안에 살짝 데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팬에 이제 버터를 두르고 이제 닭고기 이제 먼저 볶다가 양파 넣고
어느 정도 이제 익을 무렵에 이제 피망도 넣고 이제 소금, 후추, 청주 이렇게 이제 간을 해서 이제 완성하고 하면 되고, 접시에 이제 깻잎, 신선한 깻잎을 깔고, 자 완성된 그 닭버터구이를 이제 담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닭의 그 뼈를 발라내고 이제 한입 크기로 잘 자르시고, 그리고 초벌구이를 하고 한 다음에 이제 꼭 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재차 볶아서 이제 야채와 함께 이제 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은 닭살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제 뼈를 이제 발라내야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찢어지면은 닭이 그 모양새가 나름대로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프라이팬에는 양쪽이 노릇하게 구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팬에서 양쪽 다 노릇노릇하게 구이를 해야 되는데, 기름 온도가 오르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제 닭이 이제 팬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냄새도 나고 잘 색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팬에 열이 올랐을 때, 자 닭을 넣고 바로 넣다 뒤집는 게 아니라, 자 어느 정도 골고루 프라이팬에서 좀 움직여 주다가 살짝 이렇게 한쪽만 들어가면 이제 보일 겁니다. 그럴 때 노릇노릇 났을 때 이제 뒤집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앞뒤면을 이제 노릇노릇하게 잘 이제 구워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버터나 소금, 후추, 청주로 이제 간을 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조리 이제 작품 만드는 순서는 이제 틀리지 않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맛보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채점에서 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고, 마무리를 잘 하면은 닭버터구이는 웬만하면 무난하게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사항에서는 그 구이나 그 지짐처럼 너무 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 볶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강한 불로 적당히 익혀서 구수한 구이 냄새가 나도록 하면 되겠고, 일식에서 중간에 구이 대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볶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에 칼집을 넣어주고 버터는 잘 탐으로 나중에 넣는 것이 아마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본 요리를 이제 함으로써 또 우리 용어도 한번 중간에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자 일본 그 요리 용어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요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빨리 알아둘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리 용어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가누바오. 자 가누바오는 뭘 뜻하냐면은 말린 전복. 가누바오는 말린 전복을 말하는 겁니다. 가누바오는 이제 말린 전복. 가누베이 같은 경우는 말린 폐주, 말린 폐주를 이제 가누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리는
초생강, 가리는 초생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가오리, 그는 향기, 향, 그렇게 향기나 향을 말합니다. 가오리는. 그리고 가자미는 이제 뭐 꽃게, 그리고 와타리 간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와타리 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러기라고도 합니다. 기러기. 그리고 개소는 삶은 오징어 다리를 지칭하는데 초밥집의 그 용어입니다. 개소는. 그리고 갯마이는 현미, 갯마이는 현미라고 합니다. 갯마이는 현미. 그리고 갯케이, 그리고 객케이주는 이제 월계수, 입에 그 향기가 있어서 향신료를 이용하는 객케이주라고 하고, 그리고 고리는 독중계라고 합니다. 고마는 참깨, 고마는 우리는 참깨라고 합니다. 참깨. 그리고 고마도후, 참깨두부, 고마도후는 참깨두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마라부라, 얘는 이제 참기름을 이제 고마부라라고 이제 참기름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고마의 오롯이는 다섯장 뜨기. 고마의 오롯이는 이제 다섯장 뜨기를 이제 말하고, 그리고 코모쿠주시는 비빔초밥을 코모쿠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무베라는 고무주걱은 저기 용기에 남아 있는 것을 이제 긁어내는 모양이 잘 알죠, 여러분들. 조리 도구로서. 그리고 고보는 우엉을 말하는 겁니다. 고보는 우엉. 코코쿠는 쌀, 보리, 조, 기장, 콩,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코코쿠라고 합니다. 곤조이는 쓸종개. 그리고 교니쿠는 생선의 그 살코기, 살코기를 교니쿠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댕은 생선에 된장을 발라 구운 요리. 교댕은 그 생선에 된장을 발라 구운 요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자는 만두죠. 그리고 교호라고 있는데, 교호는 거봉이라고 하고, 그리고 구루텐은 곡류에 존재하는 그 단백질, 그걸 이제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글루텐의 그 함량을 밀가루에 분리하기도 하죠. 글루텐 이제 밀가루에 좀 또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 성분이. 그리고 규나베는 소고기 냄비, 스키야키죠. 규나베, 소고기 냄비. 그리고
균우는 우유를 말합니다. 균우 우유. 그리고 균이큐는 소고기. 균이큐는 소고기. 균이큐 소고기. 귀돈은 소고기 덮밥. 소고기 덮밥을 귀돈을 소고기 덮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낭은 은행이라 하고, 긴다라는 은행, 은대구. 그리고 김포는 배도라지. 그리고 긴가미야끼는 재료를 쿠킹 오일에 싸서 굽는 요리를 말합니다. 긴가미야끼 재료를 쿠킹 오일로 싸서 굽는 요리를 긴가미야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일식당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용어가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요리를 배우는데, 일식을 배우는데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일본 요리 용어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고기 양념튀김. 소고기 양념튀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시간이 30분이 소요되겠습니다. 30분. 소고기 양념튀김은 30분이 소요되겠고, 재료는 이거 소고기 등심이 100g, 달걀이 1개, 그리고 실파가 20g, 그리고 마늘이 1쪽, 그리고 밀가루 30g, 그리고 전분이 30g, 참기름이 5ml, 파슬리가 5g, 그리고 레몬 4분의 1쪽, 그리고 참깨가 5g, 소금 2g, 당면이 이제 10g, 청주가 5ml, 그리고 식용유 500ml, 한지가 25에서 25에 2장. 이거 이제 기름조이, 기름을 튀김을 해서 한지, 여기 한지가 아니면 A4 용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요거는 주어진 시험에 따라서 이제 재료 어떤 걸 챙기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이제 기본은 한지인데, 한지 내지 A4 용지도 가능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고기 양념튀김을 이제 만들어 보려면은 파슬리,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야채 같은 건 항상 먼저 찬물에 담궈 두는 게 좋고, 그리고 실파는 이제 송송 썰고, 마늘은 이제 다지고, 소고기는 이제 결 반대로 굵게 채를 썰어야 준비를 해야 되죠. 고기는 기본 어떤 고기든 썰 경우에는 항상 결 반대로 썰어줘야지 고기가 덜 질깁니다. 왜냐면 결대로 썰어주면 고기가 질겨서 요리하기 힘들고 먹기도 질깁니다. 그래서 이제 튀김 기름에 이제 불을 이제 올려놓고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소고기에 소금, 후추, 술, 맛술, 참기름, 참깨 이제 밑간 한 후에 이제 다진 마늘과 실파를 넣고 밑간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계란 노른자와 밀가루와 전분을 같은 비율로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튀김 기름에 당면을 먼저 튀겨내고,
자, 당면을 튀길 때 기름 온도가 맞지 않으면 당면 튀겨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당면, 왜냐면 한 번에 당면 한 번에 훅 기름에 들어가면은 바로 불어납니다. 온도가 안 맞으면은 절대 불어나지 않게 재차 튀겨도 이제 그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온도를 항상 확인한 다음에 당면을 먼저 튀겨내고, 자, 그리고 온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이제 소고기 반죽해서 입혀서 반죽을 입혀서 이제 튀겨내고, 접시에 그 한지를 깔고 튀긴 당면을 담고 이제 소고기 튀김을 담고 파슬리와 레몬을 이제 장식하면 되겠죠. 자, 한지가 2장이 준비가 필요한데, 한 장은 튀겨서 올려놓고, 한 장은 접시에다가 모양을 내서 당면 올리고 소고기 튀김 올리고, 그렇게 이제 레몬 파슬리와 레몬 장식을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자, 그 기름 온도는 이제 튀김 온도는 이제 170에서 180도가 이제 적당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그 기름이 70도에서 18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 고기의 소고기 고기 튀김 색깔이 그냥 바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자, 소고기에 밑간을 해놨을 때 소금이라든가 맛술이도 참기름 같은 게 들어 있는데, 이제 물기가 해서 이제 너무 이제 간이 이제 덜 밴 상태에서 하면 이제 맛은 좀 덜하겠지만은, 자, 간이 좀 시험 보는 이 시간 안에 30분 안에 10분인 정도 그 정도 10분 15분 정도면 금방 간이 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간이 잘 된 다음에 그래서 반죽은 이제 잘 치대야 되겠죠. 왜냐면 반죽이 너무 묽으면은 묽었을 때는 옷이, 예를 들어서 튀김을 할 때 고기에 수분이 많다, 그럴 때 하면은 그것도 이제 밀가루 살짝 한번 입혀서 털어내고서 반죽을 한 것을 입혀서 이렇게 하면 또 옷이 또 잘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고기에 수분이 너무 많이 있을 때는 그러면 옷이 벗겨집니다. 뜨거운 기름에 들어 훅 벗겨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반죽을 해서 혹시 반죽을 해서 차갑게 할 수 있고, 짧은 시간 5분이든 반죽을, 이건 요령인데, 반죽을 해서 요령껏 거기 냉장고가 있다면 반죽물을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반죽이 차면은, 자, 이 튀김이 바삭거립니다. 왜냐 반죽이 뜨뜻하면 튀김이 눅눅하고, 자, 차가운 반죽이서 고기를 튀기면은 튀겨도 고기가 바삭하기 때문에 식어도 바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런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요구 사항에서 보면 이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소고기는 결 반대로 꼭 썰어 주셔야 되고, 조금 가늘게 썰면 되고, 조금 굵은 채로 소고기는 준비해서, 자, 밑간을 미리 해서 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소고기에 여러 양념을 넣어 무친 후에 달걀과 밀가루 전분을 이제 넣어서 이제 섞어서 이제 반죽을 해서 옷이 잘 붙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양념한 재료는 조금씩 떼어 넣어 튀겨내고,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튀기는 경우는 오작입니다. 그래서 동그랗지 않게 길쭉하게 이제 우리가 굵은 채로 썰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불의 온도를 잘 맞추셔야 되죠.
기름 온도가 잘 맞지 않으면은 튀김이 타버리니까. 그리고 또 기름 온도가 너무 안 맞고 낮아버렸을 때 튀김을 넣어버리면 고기가 가라앉겠죠. 그러면 고기가 바삭하니까 기름을 흠뻑 먹었기 때문에 잘 튀김이 잘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온도를 항상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소고기 손질을 잘하여 결이 썰어지도록 이제 썰고, 그 양념과 잘 섞어서 밀가루 전분이 적당 같은 비율로 섞어서 잘 반죽을 하고, 그 다른 품목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름을 이제 적당 온도로 이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식품과 그 곁들일 그 재료 준비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리 그 작품 순서는 이제 안 틀리면 좋고, 그리고 맛보는 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참고상으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건 참고입니다. 70년대에는 그 튀김 요리가 일식당에서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고기가 좋고 양념을 잘하면 고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 요리로, 지금도 잘 연구하면 싫어하는 고객이 이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고 결과 반대로 썰어 질기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이죠. 그래서 모든 고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결 반대로 꼭 썰어주는 게 고기를 연하게 최우선 방법이고, 그래서 이 참고상으로 지금 이거는 말씀드린 건데, 70년대 최고의 요리로 쳐줬던 게 70년대 그 튀김 요리였습니다. 일식당에서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